우리가 오늘 할 건 중력장에서 물체의 운동의 전초야. 거기 보면 물체의 운동과 물리량이란 말이 나올 거야. 자, 이 값을 나갈 때 일단 물리학에서 말하는 스칼라 값하고 벡터 값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하자. 물리량이 무엇인가? 물리량은 크기만을 나타내는 스칼라하고 크기와 방향을 정한 벡터 두 개의 값이 있어. 스칼라는 말 그대로 크기, 이 크기는 수라고 생각하면 좋아. 수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수, 영과 자연수 이렇게. 그 다음에 벡터는 그 수에다가 얘를 넣어줘. 방향을. 물론 우리가 다루는 방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다룰 거야. 이 둘은 일직선상에서 다룰 것이고, 고로 플러스를 정이라 잡는다면 얘는 역이라고 잡자. 방향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건 정이 위면 역은 아래다 라고 생각하고, 얘가 오른쪽이면 얘는 왼쪽이다. 북쪽이면 남쪽일 거고, 또한 플러스가 남쪽이면 마이너스가 북쪽이 되는 거야. 얘가 동쪽이면 얘가 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 벡터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기호가 화살표야. 화살표. 그래서 화살표를 그리면 요게 방향이 되는 거잖아. 요만큼이 크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물체의 원점. 힘 같으면 작용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크기의 예로, 우리가 배우는 예로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간이야. 시간. 이 시간은 절대 마이너스가 없어. 거기에 이동 거리도 마찬가지야. 이동 거리도 마이너스가 없고, 이 둘을 가지고 쓰는 속력이라는 값이 있어.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가 없다라고. 요거까지만 하고, 그 다음 벡터의 예로는, 우리가 배우는 벡터의 예로는 변한 위치, 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과 변이 값을 다루는 속도, 거기에 속도의 변화를 다루는 가속도, 그리고 힘, 그 다음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움직이는 물체의 물리량 값은 운동량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통합과학에선 배운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스칼라 벡터를 구분하는 것이 시험에 나오거든. 그래서 두 번째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먼저 구해보자. 자, 이동거리. 우리가 보통 말하길 이동거리라 하면 단위는 미터야. 길이 단위를 쓰죠. 얼마만큼의 거리를 갔느냐.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그냥 물체가 총 움직인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 움직인다.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돌아도 이동거리는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증가하게 돼 있어. 이동거리는. 물론 뭐 멈춰 있다면 커지지 않을 수 있지만 움직인다면 무조건 커지게 돼 있다고. 얘는 크기만 나타내는 값이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이는 좀 달라. 변이는 역시 단위를 이렇게 미터로 쓰지만, 얘는 출발지로부터
도착 지점, 거기를 잇는 직선거리라고 보면 돼. 직선거리. 그래서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일직선상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면이야. 일직선상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동거리와 변이는 동일하게 취급을 해. 왜냐면 출발선과 도착선까지 직선거리이면서 움직인 거리와 변이는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한테 나오는 문제가 뭐야?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 이제 곡선 운동이라고 보자. 이건 방향이 바뀌잖아. 그지? 곡선 운동, 직선 운동 다 똑같아. 방향이 바뀌면 이렇게 돼. 이러면 이동거리와 변이는 천차만별로 바뀐다. 직선 운동을 볼까? 자, 어떤 사람이 움직여. 여기까지 갔어. 근데 얘가 이쪽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왔어. 여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가는데 10m를 갔고 다시 2m를 돌아왔다면이야. 이렇게 되면 이동거리는 총 12m가 되겠죠. 움직인 거리니까. 그런데 변이는 출발지와 이거 뭐예요? 도착지죠. 얘를 잇는 이 거리란 말이야. 이게 변이야. 그래서 변이는 몇 미터라고 잡아야 돼? 8m라고 잡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갔죠? 그 다음 이런 운동은 그래도 변이랑 이동거리랑 그래서 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뭔데? 왜? 얘가 도착지가 계속 와서 출발지로 왔을 때 비로소 변이와 이동거리는 표시가 확 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A 지점이라 하자. 얘를 B 지점이라 하자. 그럼 이걸 C라고 하자. 이게 일직선상이면 A에서 C는 이동거리든 변이든 같아. 왜? 이거니까. 그치? 근데 돌아오게 되면 방향이 바뀌었잖아. C래. 미안해. B. B부터 출발을 한 이 C 상태. 여기부터는 이동거리가 무조건 누구보다 큰 거야? 변이보다 큰 거야. 다시 말해서 B를 거치고 난 순간 이동거리는 계속 커지게 되는데 변이가 줄게 되네. 그럼 이건 뭐를 알 수 있지? 변이가 감소한다는 걸로 너희들은 이물체가 지금 출발지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변이는 물체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이거지. 더 과학적인 값이죠. 더 확실한 건 이런 곡선 운동을 보면 알아. 원운동 하나 보자. 대표적으로 원운동.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D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애라고 생각해 보자. A에서 출발하는 애는 이동거리는 있잖아. 얘가 한 바퀴를 삥 돌든 두 바퀴를 삥 돌든 영원히 이동거리는 계속 늘어. 그런데
변이는 이렇게 적어도 어디까지는 A부터 C까지는 늘어. 변이가. 그러니까 요 선상에서는 딱 중간을 놓고 여기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A에서 C까지 가는 동안 변이는 어떻게 된다? 증가할 수 있어. 그런데 C부터 다시 A로 돌아오는 순간 변이는 어떻게 되더라? 이렇다면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나로부터 출발지로부터 멀어지다가 가까워지다가 0을 놓치고 멀어지다가 가까워지다가 0, 아 이거 주기적 운동을 하는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 결국 곡선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나타나면 변이와 이동거리는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주기적 운동에서는 뻔히 변이 값은 커졌다 다시 줄게 되는, 그래서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이동거리와 변이의 특징이다. 둘 다 미터를 쓰지만, 알았지? 그런 걸 좀 알아두고. 자, 두 번째야.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물체가 힘을 받는다, 일정하게 받는다. 그러니까 힘을 안 받는다, 일정하게 받는다. 두 개의 경우만 따질 거야. 첫 번째 속력이라는 걸 먼저 배워봐. 속력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 시간당 이동 거리로. 그러면 얘는 단위가 시간 단위가 세크 단위야. 초 단위. 이동 거리는 미터 단위고, 고로 사실상은 세크당 미터가 되어서 요걸 간지나게 쓰면 이렇게 쓸 거야. 해석이 중요하다. 물리학은 무조건 단위 환산이야. 요거의 해석을 보면 1초당 이거야. 몇 미터 가냐? 방향도 없어. 1초당 몇 미터가? 이게 직선상이면 이동거리와 변이는 같기 때문에 위치도 찾을 수 있겠지만 방향만 바뀌어버리면 이건 아무 소용없어. 하지만 1초당 몇 미터 하느냐? 해석을 해볼까? 예를 한번 들어봐. 우리에게 얘가 떴어. 1초당 이거야. 분모부터 해석이야. 반드시 명심해라. 이런 퍼 값은, 이걸 퍼라고 하잖아. 퍼. 이 퍼 값은 분모부터 해석해야 돼. 1초당 요렇게 5m. 항상 어디부터? 분모부터 해석을 꼭 해. 그렇다면야 우리는 20m를 가는데 몇 초 걸리겠냐? 20m 가는데 4배 커졌네? 4초. 맞죠? 총 100m를 가는데 몇 초 걸리겠어? 20초. 그럼 얘는 6초 동안에 몇 미터 가겠어? 30m. V는 T분의 S. 이런 공식이 아니라 해석을 놓으면 직접적인 계산이 가능해. 됐어? 두 번째. 그럼 속도는 뭐냐? 시간당 세크 변인데 얘도 미터란 얘기야. 그래서 얘도 이렇게 써야 돼. 미터 퍼 세크로. 분모부터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할까? 1초당인데 여기 이 말이 들어가. 이 말이 들어가. 방향이 어디로 몇 미터 가냐?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을 동쪽으로 놓고 역을 서쪽으로 놓는다면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라는 뜻이거든.
맞지? 그럼 우리는 이걸 쓸 때 어떻게 생각한다? 1초당 어디로? 동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2m 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자,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중요하냐? 지금 서쪽 6m 지점에 있는 거지. 서쪽 6m. 뭐라고 쓴다? 이렇게 쓰면 이게 서쪽 6m인 거야. 이해가냐? 이 속도로 4초 동안 이동하면 위치가 어디냐? 여기서 직선상으로 이 속도로 4초 동안 움직인다면 위치가 어디냐고. 동쪽. 야, 4초면 얘는 동쪽으로 몇 미터 가는 애야? 1초에 2m 가는 애야, 동쪽으로. 4초면 8m 가지? 근데 서쪽 6m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그럼 어디에 가 있어? 그래, 여기에 있다고. 이거 해석을 한다고. 동쪽 2m라고. 이런 과학적 계산이 가능하다고, 얘는. 기준점을 지나서 동쪽 방면으로 2m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속도의 진정한 의미라고. 우리가 말하는 스피드는 뭘까? 속력이고, 얘는 뭐야? 벨러서티야, 얘는. 그래서 보통 일반 물리학 가면 이렇게 올려줘. 벡터는 바로. 알았어요? 자, 이제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걸 따져봅시다. 평균 속력. 평균 속력도 이걸 쓰겠죠. 총 이동 시간, 그래도 세 크겠죠. 총 이동 거리, 미터겠죠. 이게 평균 속력입니다. 평균 속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요, 이런 문제밖에 없어요. 자, A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B점까지 가는데 요 P점이 딱 중간인 거죠. A에서 P까지는 이 속도로 움직였고요. 평균. P에서 B까지는 이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A에서 B까지의 평균 속력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정석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A에서 P, P에서 B는 중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뒤로 놓는다면 얘도 D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 구간은 1초당 3m를 가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럼 D미터를 간다면 이거잖아요. 얼마 줄었어요? 배수. 3분의 D만큼 변했죠? 몇 초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다음. P에서 B까지는 1초당 몇 미터를 가요? 6m. 그렇다면 D미터는요? 몇 초? 고로 총 이동거리는 2dm가 되는 거야. 거기에 2시간을 합친 게 총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이게 나오죠. 맞죠? 그리고 분자가 이게 나오고, 그럼 D가 지워짐으로써
이런 값이 나올 거예요. 물론 이렇게도 안 풀고 시간분의 거리니까 속력이 3이면 시간은 3분의 d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이 나와요. 근데 이 풀이법은 어떨까요? 보세요. 자, A에서 P까지요. 우리는 저기 써있는 대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P에서 B까지요. 우리는 이렇게 이동합니다. 근데 거리가 같다면서요. 그래서 큰 수에 맞춥시다. 6m로. 몇 초 걸려요? 그럼 시간이 총 몇 초예요? 3초. 이동거리는? 12m. 끝났죠. 답이 4예요. 이해 갔어요? 저걸 그냥 바꿔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거리가 같잖아요. 거리가 같다면 얘가 3m/s고 얘가 6m/s라면 6m로 놓는 거죠, 그냥. 그럼 쟤는 2초 걸리고 얘는 2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3초 동안에 12m. 답이 나왔죠.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봐요. 거리가 있어요, 이게. 얘는 4km/h로 달렸고요. 갔다 돌아왔습니다. 6km/h로 돌아왔다고 쳐봅시다. 얘 평균 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6, 4 평균 안 나와. 11로 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맞아요? 갈 때 12km 갔고 올 때 12km 왔어. 이거 조건이 맞잖아요. 얘 몇 시간 걸렸겠어요? 3시간 걸렸겠죠. 얘 몇 시간 걸리고? 합쳐서 5시간 동안에 몇 킬로를 간 거야? 이게 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단위를 갖고 풀어내면 공식이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평균 속력은 요런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가다가 중간점 준다든지 갔다 왕복 시간을 준다든지. 알았습니까? 그랬을 때 한쪽 거리, 속력의 최소 배수값을 거리로 잡아놓으면 시간은 그냥 나오죠. 두 번째요. 이거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바로 평균 속도라는 거죠. 자, 평균 속도는 총 이동 시간 동안의 총 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시간이야 똑같을 거고요. 스칼라니까. 변이 값인데 우리는 저 변이 값에 조금 주시를 해야 됩니다. 중학교 수학을 갖고 적용을 해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평균이라고 우리가 보는 평균 속력이니 평균 속도니 다 구간의 속력이 다르겠죠. 그때 속력이 다르고. 근데 이 속도라는 것은요, 다르다는 말은 속도가 뭐한다? 변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균 속도를 계산할 때는 얘를 먼저 치고 들어가야 돼요. 바로 얘입니다.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A라고, accelerate라는 말을 쓰는데, 가속도는 말 그대로 이겁니다. 단위 시간당 이거예요. 그래도 뭐 미터/세크가 나오겠죠. 이들의 단위는 이렇게 쓰거든요. 간지나게. 근데 우리가 굳이 해석을 한다면 요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요걸로. 무슨 표현이냐? 1초당 몇 미터/세크씩 변하냐고요. 이 얘기거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속도가 변한다. 가속도.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잘 봅니다. 변한다는 게 운동의 방향과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가속도가 나타나느냐? 운동 방향을 잘 보면 힘의 방향이 일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따라와요? 속도가 일정하게 뭐하죠? 증가합니다. 물론 이 힘이 일정할 때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잘 보세요. 일정한 힘이 가해지잖아요, 어떤 물체에. 그러면 일정한 가속도가 나타나요. 무슨 말입니까? 속도의 변화는 결과예요. 무엇에 의한 결과라고? 힘에 의한 결과입니다. 무조건. 힘이 있으면 우리 눈에는 속도의 변화로 나타나요. 근데 그 힘이 일정하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운동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달리는 방향이 반대로 힘을 받게 되면 속도는 감소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소한다? 역시 일정하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운동의 방향이라고 말하는 이 값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얘를 뜻해요. 속도. 결국 속도 방향이 속도 방향. 운동 방향은 무슨 방향이라고요? 바로 속도 방향이고, 힘의 방향은 무엇이냐고요? 당연히 가속도 방향이죠.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면 가속도가 플러스일 시에 속도는 무조건 늘어요. 근데 속도가 플러스인데 가속도가 마이너스다? 그럼 속도는 무조건 줄게 됩니다. 그게 뭘로 나타날까요? 말로 주저리 안 물어봐요. 물리선생님들이 언어학과 선생님도 아니고 그래프로 물어봅니다. 무조건. 그래서 지금부터 저 평균 속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운동 두 가지를 제시할 거예요. 첫 번째가 이 운동이에요. 두 번째가 등가속 운동이고요. 니들한테 이거밖에 안 나와요, 시험에. 먼저 등속 운동이요. 무엇이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다고 넣어야죠.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뭘 뜻할까요? 이 뜻이에요. 속도 변화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속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죠. 이거 결과잖아요. 뭐가 0이라는 거예요? R자 힘이 0이라는 뜻이에요. 없다고요, 힘이. 이걸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웁니다. 관성이라고 해요, 이걸. 물체가 처음에 운동 성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계속 가질 수 있잖아요. 관성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우리는 그래프로 표현하고 그 그래프를 눈으로 분석할 겁니다. 그러기 전 테스트를 해야죠. XY 알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무슨 방정식이에요? 이 직선 방정식입니다. 우린 얘를 어떻게 씁니까? Y는 AX 플러스 이렇게 씁니다. 맞죠? 이 B가 누구예요? Y 절편이죠. X가 뭐일 때? 0일 때. 그리고 B네요. 맞죠?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울기죠. 장난칠 거야. 기울기가 점점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직선이에요. 직선이라고. 자, 내 말 들어봐요. 그립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줄어드는 건 어딥니까? 잘 봅시다. 이 쌤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누구라고? 쌤이요. 쌤이에요, 쌤. 굉장히 역동적이죠. 이 쌤이 이 비탈진기를 눈썰매를 타고 내려갈 거야. 소리를 어떻게 질까? 아, 이해가요? 기울기가 어때요? 일정하죠. 이러면 일정한 힘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그 일정한 힘을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이래 버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질까요? 아, 막판에 더 큰 힘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건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말한 기울기가 뭘까요? 일차함수 기울기예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일차함수 기울기죠.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큰 힘을 받고 나중에 힘이 작아지겠죠?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질문해 볼까요? 노란색, 빨간색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바닥에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동시에 떨어져요. 그쵸. 이게 물리학을 안 한 친구들의 특징입니다. 아, 모르겠다는 거죠. 물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죠. 이걸 머릿속에 그리려면 그래프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걸 치고 가고 이따가 이거 대답을 그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여러분, 얘는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 알았어요. 조심할 건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0일 때, x가 0일 때 기울기 0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기울기 있습니다. 어디든 똑같이 있다고요. 기울기 값은. 여기까지 됐죠? 이제부터 그래프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그래프는 요 x가 무조건 시간이야. 시간은 스칼라죠. 이게 없어요. 그럼 몇 사분면이 사라진다? 2사분면하고 3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그래프는. 알겠어요? 그리고 봐요. 이제 y축이 이렇게 바뀔 건데 이게 바로 벡터예요. 이 y축엔 누가 올 거냐? 얘가 올 겁니다. 얘가 변이에요. 선생님, 디스턴스도 있고 뭐 그런데 왜 S예요?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변이고요. 이건 누구예요? 속도. 이건 누굴까요? 가속도. 이건 누구죠? 힘. 뭐 그 다음 값은 얘네가 2단원을 배워야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이것도 그 다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변이, 속도, 가속도가 여기 올 거예요. 얘들 셋은 모두 뭐라고? 벡터입니다. 그러면 등속운동을 지금부터 표현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세로축이 속도죠.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t고요. 속도를 우리는 v로 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얘들 단위가 어떻게 돼? 단위? 1초당 몇 미터 이 뜻이고요. 얘는 단위가 뭐죠? 세크고요. 그랬을 때 등속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런 운동이 등속운동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죠? 질문.
잘 보이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거 시간이 0초일 때 이 물체 서 있어요, 움직여요? 시간이 0초일 때 움직여요, 서 있어요? 움직입니다. 왜요? 속도가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가 0에서 출발하면 이 물체는 처음에 정지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그래프에서 0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라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게 응용수학이에요, 여러분. 자, 0은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로축을 갖고 해석하면 지금 여기 0의 의미는 무슨 의미다? 이 0은 정지예요, 정지. 근데 0초일 때 정지. 하지만 지금은 속도가 있다. 그래서 등속이라고 하죠. 이거 몇 참수죠, 여러분들? 0차, 0차. 맞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일정한 시간당 일정한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여기 보이죠, 여러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이 면적이 넓어지죠. 자, 이 면적이 뭘까요? 면적은 세로축, 속도 곱하기 가로축의 시간이거든? 근데 속도의 단위가 뭐지? 미터 파 세크. 시간은 세크 하면 이게 지워집니다. 세크가. 뭐 나와요? 얘가 나온다는 거. 미터 거리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거리도 일정하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물체 이동거리가. 맞잖아? 그리고 이 면적이 플러스잖아. 간다는 거예요. 계속. 아까 얘기했죠? 속도는 무엇이다? 운동 방향이다. 왜? 1초당 어디로 가는지 지정을 해놓은 게 속도잖아요. 운동 방향이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계속 가는 거다. 얘는 계속 늘어난다. 그럼 이걸 시간당 변의 얘로 나타내면 어떠냐? 봐요. 아까 선생님이 얘를 왜 X로 쓰는지 알려준다고 그랬죠? V와 T의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스퀘어잖아, 스퀘어.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S로 표현해요,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이 S라는 변이 대신 여러분 잘 봅니다. 얘를 바꿔줄 때는요, 반드시 조건을 세워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얘는 0의 의미가 뭐냐? 물론 시간 0초일 때라는 의미도 있지만 변이의 0은 이 의미예요. 출발점을 갖는데 0이라는 건 기준점을 의미해요. 기준점.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딱 기준점. 여기부터 잰다는 거죠. 그랬을 때 봅시다. 시간이 일정할 때 이동거리가 나타나므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프가. 왜? 이 시간 동안의 면적을 재면 요 거리가 나올 거고요. 이 시간 동안의 면적을 재면 이 거리가 나올 거고요. 알겠습니까? 이 직선 기울기 어때요? 일정하죠? 그럼 잘 봅니다. 얘 단위가 뭐였죠? 변이가 단위 미터. 시간은 T예요, T. 세크. 보세요. 어거지일지도 모르지만 이게 뭐예요? 직선 기울기? 속도입니다. 미터 퍼 세크. 알았어요? 이 직선 기울기는 무엇이다? 속도다. 질문. 0초일 때 기울기 0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보면 0초일 때 정지가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그래프에서 0이 의미하는 말을 정확히 알으시라고. 자, 잘 보겠습니다. 실전. 이 그래프 봅시다.
얘는 5초 동안에 몇 미터 갔어요? 맞죠? 10미터 갔습니다. 자, 얘를 이걸로 나타낼 거예요. 근데 잘 봅시다. 0차가 몇 차가 되었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죠? 미분 적분 중에? 그래요. 적분이라고 그러죠. 적분할 때는 반드시 초기값을 주어줘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얘는 초기값을 내가 만약에 이렇습니다 라고 준다면 이 면적 10m는 5초일 때 위치가 돼요. 그냥 10. 그런데요, 이렇게 주는 거지. 아까처럼. 응? 그럼 뭐 동쪽이 됐든 뭐 서쪽이 됐든 뭔가 출발점으로부터 앞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 조건 때문에 시간당 그래프는 여기부터 출발하는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얘는 5초 동안에 어디가 있다? 12m를 가 있는 거죠. 기울기가 그래서 얼마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되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적분을 할 때 초기값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 이거 물리선생님들 정말 좋아해요. 이거 정말 좋아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세요. 하나 배웠습니다. VT의 면적은 무엇이다? 이동거리라는 거 배웠고요. ST의 기울기는 무엇이다? 직선 기울기는 속도라는 걸 배웠는데 VT에서 ST로 갈 때 차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적분이다. 그때는 출제자의 초기값을 주시해라. 알았어요? 그게 반드시 0일 필요는 없다. 2를 주면 2부터 마이너스 2를 주면 8m가 됩니다. 알아요? 도착 지점이. 아까 배웠죠? 그런 식으로 변한다. 자, 이래서 등속 운동은 좀 됐다. 자, 그러면 여러분 VT가 ST로 가면서 적분된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변함이 없다. 꼭 기억하고 이제 등속도 운동이 있다면 두 번째 누가 있다? 이 운동이 있다. 왜? 평균 속도를 여기서 다뤄주거든. 자, 여러분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속도의 변화가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일정하게요. 이게 등가속도예요. 속도 변화가 일정하게 있다. 늘 수도 있고요.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속도 변화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이거의 원인이 뭐예요? 힘이죠? 힘의 방향이 일치한 거고 만약에 속도가 자꾸 줄어 결과가 이거 무슨 얘기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일 때 이렇다 이거잖아요.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도 변화가 일정하게 있다. 그건 곧 힘이 일정하게 있다라는 뜻이라고요. 왜? 얘가 원인이니까요. 힘이 일정하게 있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죠. 어떻게? 이렇게. 시간당 속도가 있을 때. 자, 저는 여기부터 출발 안 시킬 거야. 0부터 출발 안 시킬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우리가 아까 저 그래프를 변이와 시간 그래프에서 봤단 말이야. 그지? 여기 그냥 쑥 넘어왔지만 얘들아 이거 사실 이거 Y축 아니냐? X축 아니야?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가 그죠? 어차피 이거 Y 제로 아니야 절편. 그럼 이거 바꿔봐. S는 AT 플러스 S 제로 되는 거 아니야? 1차함수? 그럼 이거 그래프 그려봐. S는 몇 T? 2T 플러스 2라는 그래프죠. 맞죠? 그때 이 2가 뭐예요? 출발점. 요 2는 뭔데요? 속도. 이해 갔어요 지금? 그럼 얘도
V는 AT 플러스 V0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해 가요? 맞죠?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여나 미쳐가지고 자연계열을 가잖아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에요, 저게. 첫 번째 공식. 저 직선 방정식이. 알았어요? 그때 이 V0는 뭐라고 해석한다? 처음 속도. 이게 0이면 정지인 거예요. 0이면. 쟤들은 0이면 출발점, 기준점으로 출발했다 이런 얘기인데 얘가 0은 정지예요. V이기 때문에 세로축이. 지금 처음 속도가 있는 거고요. 요 A는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왜요? 얘 단위가 미터 퍼 세크고 얘 단위가 세크라면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눈 이게 직선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얘 기울기가 어떻다? 일정하잖아요. 일정. 얘가 가속도거든요. 이게 등가속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시간당 가속도로 가속도 어떻다겠죠? 일정하다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가요? 이게 등가속 운동이야. 야, 근데 이렇게 가면 이거 뭐야? 적분이지. 마치 얘가 일로 간 거랑 똑같지. 얘가 일로 간 거랑. 잘 봐. 가속도가 적분되면 속도가 되는 거야. 속도가 적분되면 뭐가 되는데? 변이 그래프 되고. AT 그래프가 적분되면 VT가 되고. VT를 적분하면 ST가 되는 거야. 0차함수가 적분되면 1차함수야. 이거 적분되면 몇 차함수 나오겠네? 2차. 이 룰을 잘 기억해봐.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따져볼래? 요 면적 뭐겠냐? 가속도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시간.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세크로 곱했더니 지워지죠. 고로 속도의 변화가 나오는 거야. 속도의 변화. 속도의 변화. 알았어? 그럼 이 변화량은 뭘까라고 하면 봐. 이 시간을 그대로 끌어올려 봐. 여기야. 자, 이렇게 놨을 때 요 변화량 델타 V는 이거다 이거야. 저 변화량이라고. 실제로 얘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잖아? 그럼 이 속도 변화량은 그냥 순간 속도가 될 수 있어. 0부터 출발하면. 근데 그렇게 안 돼. 저렇게 나지, 항상. 처음 속도를 가지고. 자, 여기서 니들한테 한 말이 있네. 얘들아, 이거 뭐였어, 얘들아? 거리였지? 그잖아, 이거 거리였잖아. 근데 쟤는 사각형이 아니야. 알았어? 그러면 이건 무슨 형인데? 호감형이야? 이거 무슨 형? 미안해. 무슨 형인데? 사다리꼴이. 그래요. 사다리꼴의 면적이 어떻게 하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높이를 곱하죠? 근데 이 사다리꼴의 높이는 바로 시간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윗변 누구예요? V0. 아랫변 누구예요? V. 그걸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대요. 그게 평균이에요. 이해 갔어요? 다시 말해서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평균 속도가 세로축에 있는 속도,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게 평균 속도라고요. 왜 그러냐고요? 얘하고 얘 중간값이 여기잖아. 그럼 얘를 나눠. 그러면 이 값에다가 이걸 곱하잖아요? 그럼 이 면적이 나와요. 왜요?
요만큼의 면적과 이만큼의 면적이 어때요? 같거든요. 알겠니? 그리고 봐요. 여기를 내가 t라고 놓잖아요. 그러면 0부터 t까지 평균을 구하잖아. 그럼 딱 중간값이 나오는데 이 속도가 바로 2분의 t의 순간속도예요. 보면. 그렇겠죠. 0부터 t 사이의 평균을 구하면 반드시 0부터 t 사이의 가운데 시간의 순간속도가 제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8, 1, 11. 여러분, 0부터 8까지 평균 속도 얼마예요? 6이겠죠? 그러면 6은 몇 초대 순간속도다? 그래요. 4초대 순간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요? 그래서 결국 평균인 얼마에다가 6에다가 곱하기 8, 48m가 되는 거죠. 면적이. 그래서 이 면적은 등가속에서는 평균 속도에다가 누굴 곱하면 되더라? 시간을 곱하면 면적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 다시. 요 평균 6은 몇 초대 순간 속도다? 자, 이제 좀 어려운 거니까 잘 봐요. 여러분, 얘를 ST로 나타내 봅시다. 시간과 변이. 자, 출발은 여기라고 조건을 주자고요. 출발지. 여러분, 일로 가면 적분이잖아요. 적분이면 얘를 반드시 제시해야 돼요. S0. 0이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8초 때까지 여러분 이 면적 얼마 나왔죠? 68에 48m 나왔어요. 이해 가요?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적분, 이거 기울기 0보다 크지? 그럼 이차 함수가 두 개가 있다? 왼쪽에 오른쪽에?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반쪽에 기억이야 니은이야? 니은이 나온다.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렇게. 이게 이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ST는 아까 직선 기울기가 뭐였지? 속도였잖아. 그럼 8초 때 속도가 얼마였어? 11. 이거야. 접선 기울기가 11이라고. 그럼 0초 때 정지냐? 0초 때 속도 얼마 있어? 이거라고. 자, 그럼 봐요. 이렇게 이으면 뭐가 돼요? 0부터 8초까지 평균 속도가 되죠. 그잖아요. 직선 기울기니까. 얼마 나와야 돼요? 평균? 6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잘 보세요. 0과 8 중간이 몇 초야? 4초잖아. 4초 때를 땡겨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이래서 평균 속도는 딱 중앙 시간에 뭐야? 순간 속도가 같다고 얘기한 거야, 선생님이. 이해 갔어요? 표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운동 방향과 반대인 걸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거요. 시간과 속도가 있어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봅시다. 얘가 5초인데 얘가 10인가 10. 여러분, 0부터 5초까지 평균 속도 얼마예요? 0부터 5초까지 평균 5네요. 0과 10이니까. 자, 그럼 봐요. 얘는 V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10이라는 그래프예요. 이해 가요? 저 10은 처음 속도겠죠. 이게 처음 속도일 거고 마이너스 1은요 가속도일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꿨다고요.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를 놓니 마이너스 1을 쓰고 시간은 5초를 잡아주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이게 면적이 뭐였어요?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맞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0 무슨 뜻이죠? 10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요. 얘가 일로 갈 때 이건 뭐였죠? 적분이었죠. 맞잖아요. 그때 적분의 조건의 V0는 10이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 10 줄어야 돼. 그래서 5초 때 0이 된 거예요. 이해 갔어요? 처음 조건 때문에. 여러분, 아이고, 이걸 ST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그대로 갑니다. 어차피 시간 변함이 없으니까. 됐죠? 자, 문제는 또 조건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적분이니까. 이리로 가려면 적분의 조건이 있어야 돼. 아, 난 0으로 줄게. 0. 그럼 잘 보세요. 어차피 면적 플러스잖아요. 몇 미터예요? 25m 나오죠? 여기까지 됐어요? 25m 나오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간 거예요. 이렇게. 5초 동안 속도가 줄면서 어떻게 끼익 하면서 간 거라고 앞으로. 이해가요? 속도가 줄면서 몇 차 함수 나와야 돼? 2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0보다 작은 거 나와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기울기가 0보다 작은 것 중에서도 기억 니은 중에 기억이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야 요 접선 기울기 얼마? 10m/s. 여기 접선 기울기 얼마? 0m/s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니? 그럼 요거 얼마니? 5지? 평균이 5잖아. 맞지? 이건 2.5초 때 순간 속도랑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갔습니까? 딱 시간 중간 2.5초 때 순간 속도랑 이들의 평균 속도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알겠니?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하나만 좀 그려봐봐요. 응? 자, 시간과 속도인데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와. 조건은 0의 조건으로. 알았죠?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되면 봅시다. 이게 어떤 정보를 주는지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얘의 기울기가 플러스예요. 맞죠? 얼마 나와요? 4가 나와요. 그럼 V는 몇 T 그래프예요? 4T 그래프가 맞아요. 근데 여기는 크기는 같은데 얘가 되죠. 거기에 이게 붙는 거예요. 처음 속도가 20이죠. 요 그래프니까. 맞죠? 20부터 출발했잖아요. 여기 V0라고요. 얘한테는. 이해 갔어요? 그러면 5초 때 이게 되고요. 10초 때까지 이게 되겠죠. 이렇게. 저거 왜 20이에요? 처음 속도가 20이잖아. 얘는. 10 아니에요? 잘 봐요. 요 그래프에다가 시간 5를 대입해봐요. 요거 구간이 몇 초예요? 그냥 보관되면 당연하죠. 아유, 그럼 전체 구간을 다 넣어요. 그래프가 다른데 이 구간만큼은 이 그래프라는 거예요. T가 5초 때. 델타 T예요? 그렇겠죠.
그래프에서 델타 t를 넣는 거잖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그대로 5초죠. 10초인데 면적 얼마 나와요? 평균이 10이니까 50 나오죠, 50. 그럼 50까지 갔고, 그 다음 잘 봐요. 계속 간 거야. 50. 그래서 몇? 100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의 그래프는, 속도가 점점 늘어나야죠. 속도가 점점 줄어야죠. 이렇게. 그럼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봅니다. 이 그래프를 주고 방향이 언제 바뀌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래서 계속 간 거예요. 그럼 이 5초의 이 그래프 기울기는 뭘까요? 힘이 바뀐 거예요. 힘. 가속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 갑니까? 그럼 보세요. 운동 방향이 계속 플러스잖아요. 계속. 근데 가속도도 플러스니까 속도가 는 거예요. 여기는요. 준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잘 봅니다. ST에서 직선 기울기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속도라고 했죠. 그럼 하나 더. 포물선 기울기는 뭘까요? 다시 말해서 이참수 기울기 몇 초 때 바뀌었어요? 5초 때 바뀌었죠. 이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만 봐도 5초 때 힘이 바뀌었구나. 가속도 방향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랬을 때 VT 어떻게 나올까요? V0가 2m/s예요. 그러면 6초 때 위치는 얼마일까요? 라고 한다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어요. 정지가 아니죠. 위치라고, 이동거리. 6초 때까지 이동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직접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려보세요. 그래프가 바뀔 때 얘는 바로 4m/s만큼 뭐 했어요? 증가했죠. 근데 초기에 2라고 잡았기 때문에 얘는 여기가 얼마가 돼요? 6이 됩니다. 등소. 그 다음에 여기. 고로 얘는 평균이 얼마예요? 4죠. 1초 때 4란 얘기예요. 1초 때 4. 그럼 얘는 결국 2, 4, 8m가 나올 거고 여기도 8이 나오겠죠. 그대로. 여기는 2 곱하기 6, 12m. 이런 식으로. 그럼 저 그래프가 만약에 S0가 0이라면 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2초 때 몇 미터까지 간다? 8까지 갑니다. 4초 때 어디까지 가죠? 20까지 갑니다. 맞죠? 6초 때 어디에 있어요? 28에 있습니다. 그래프는요. 여기 속도가 점점 늘어나요. 우와, 늘어납니다. 등소 줍니다. 이해 가요? 오케이? 그럼 0초 때 속도는 0이다, 아니다? 아니다. 몇이다? 2다. 그렇죠. 여기 서 있잖아. 왜 날 보고 얘기해요? 저 그래프를 보고 얘기해. 이해 갔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초 때 기울기를 구하잖아요. 4 나와요. 2와 6의 평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그래프적인 해석인데 이 그래프 해석이 제대로 되면요. 뒤에는
누워서 똥 먹다 체해갖고 병원에 실려가게 해요. 너무 쉬워요. 병원에 실려가기 정말 쉽거든요. 자, 여러분 나눠준 프린트 잠깐 보세요. 이 프린트를 보시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그래프를 갖다가 충분히 풀어서 오는 건데 1번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자, 이게 ST 그래프잖아요. 그죠? 근데 S는 AT 플러스 H로 꼴로 나타내라. 그럼 S는 몇 T? 2T로 쓰면 돼. S는 2T잖아요. 맞죠? 그럼 이 기울기 2의 의미는 뭐예요? 2m/s잖아요. 맞죠? 동그라미 3번. S0가 0이다. 무슨 얘기죠? 출발점이요. S0 값의 의미는 뭐라고? 출발점. 그 출발점 어디야? 기준점에서 출발한 거예요. 뭐 북쪽, 동쪽 이거 아니고. 지금 여러분 조건에 뭐라고 돼 있지? 플러스는 북쪽 방향에다 조건 써 있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럼 오른쪽 가그래프 볼까요? 오른쪽 가그래프. 자, y는 ax 플러스 y0 값이에요. 그렇다면 가의 1번 v는 몇 t? 2t죠. 왼쪽 가와 오른쪽 가가 방정식은 똑같아요. 근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v는 2t에서 이 2의 기울기 의미는 뭐예요? 2m/s 제곱인 거죠. 맞아요? 그럼 v0 값의 의미는 뭡니까? 처음 속도예요. v0는. 처음. 근데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는 뭐다? 정지죠. v0가 0이니까. 이해 갔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건데 왼쪽 그래프 라. 왼쪽 편의 맨 밑에 라. S는 뭐예요? 4라는 그래프죠? 맞잖아요. 그럼 기울기는요? 0이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정지라고요. 근데 S0는 뭐예요? 북쪽 4m란 얘기예요. 북쪽 4m. 걔 지금 뭐하고 있는데요? 멈춰 있다니까요. 이해 갑니까? 그 그래프가 뭔지? ST에서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면적이에요. 면적. 면적에서 여러분 그래프 양쪽으로 보시면 VT 그래프와 AT 그래프가 보일 거야. 맞아요? 근데 VT의 면적은 이동거리였잖아요. AT 그래프의 면적은 뭐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이었다라는 거.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왼쪽 등속운동 가그래프 잠깐 볼까요? 2번. 3초 동안 작용한 알짜임 값은 얼마예요? 0이죠. 속도 변화가 없는데.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 가에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V0가 만약에 2m/s라면 얘 그래프는 V는 5t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V0가 2니까. 고로 6초 동안에 30이라면 6초 때 순간속도는 3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지금? 예, 그래프적인 해석이 쭉 써 있습니다. 열심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면으로 가면 이제 그래프의 변환 과정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 그래프 과정을 한번 그려보는데, 오른쪽에 나 그래프 보여요? 나 그래프? 오른쪽에? 이참수? 그거 한번 그려서 나한테 보여줘요. 응? 예, 당연히죠, 지금.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시간과 속도로, 이 그래프를 시간과 가속도로 나타내면 어떻게 그리실까? 선생님 그릴 테니까 니들도 그래서 맞춰봐요. 다 그랬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일단 얘가 이만큼 변했다는 건 여기에 플러스 면적이 있다는 뜻이고요. 돌아왔잖아요. 줄었다는 얘기는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이쪽으로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가. 1차 함수. 이 면적이 얼마 나와야 돼요? 20이 나와야 돼요. 평균 속도 4. 그럼 순간 속도 얼마? 8이 떠야 되고, 여기는 얼마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는 무슨 그래프예요? V는 마이너스 얼마? 5분의 8t 플러스 얼마? 8이라는 그래프라 써주고 쭉 그어주면 끝나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봅니다. 5초 때 뭐라고 했죠? 운동 방향이 바뀐 거예요. SD 그래프에서. 힘의 방향 언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참수가 그대로잖아요. 힘은 계속 일정했다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잘 보세요. 운동은 플러스고 운동은 마이너스인데 가속도는 계속 이거였던 거야.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일치하잖아. 속도가 늘어났다고. 방향만 만들고 속도는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질문.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기억나요, 아까? 기억나요? 누가 먼저 내려왔냐는 거죠. 이걸 파악하려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시간과 속도를 봤을 때 여러분, 이 밑에서의 속도는 다 어때요? 셋 다 똑같아야 돼요. 왜? 역학적 에너지로 동일한 높이에 떨어졌거든. 그럼 잘 봅니다. A를 그려볼까요? 처음에 속도가 느리다 나중에 빨라졌죠. 느리다 빨라졌잖아. 어떻게 그려져요? 느리다. 우와!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잘 봅니다. 속도 계속 빨라져요. 빨라지는데 어디에 속도 변화가 커요? 후반부에 속도 변화가 크죠? 네. 이렇게 그린다고, 이게. 이해 갑니까? 다음. B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B는. 처음에 빨랐고 나중에 느려졌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왜 안 만나냐고요? 만나면 안 되죠. 왜? 이게 같은 거죠. 요 속도가 똑같아야죠. 최종 속도가. 대신 여러분 이 거리와 이 거리는 어때요? 같잖아요. 그래서 얘 면적하고 알겠습니까? 얘 면적이 어때야 돼요? 같으려면 B가 먼저 도달합니다. 이해 갑니까? 저걸 판단하는 거죠. 자, 재밌는 문제 하나 볼게요. 요 높이는 h로 똑같아요. 여기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똑같은 자동차야. 좀 못생긴 거 아니다 이거. 똑같이 v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p, q 거리 같아요. 누가 먼저 도착할까요? 위아래 중에. 위요.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라고. 저거 응용판이에요. 응용판. 여러분들이 이걸 A로 놓고 이걸 B로 놓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시간당 속도 그래프로. 노란색 그려볼까요? 자, 여기 V의 속도 V0로 하자. V0. 그럼 V0 쓰고 가다가 속도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요. 예. B 그려봐요. 속도 어때요? 빨라져요. 거리 똑같다면 누가 먼저 시간에 도달할까? 얘죠. 유면적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면적이 넓잖아요. 얘가 먼저 도착한다니까. 그래서 너네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된 놈이 먼저 간다니까. 속도 처음에 빨라진 놈이. 당연히 그렇겠지. 속도가 빨라져야 면적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치? 얘는 속도가 위로 올라가지만 얘는 내려오잖아. 내려졌다가 다시 원위치로 오잖아. 얘는 더 빨라지잖아. 그리고 자기 위치로 오고. 얘가 먼저 도착해요. 그려보면 알아요. 그려보면. 알겠습니까?
이런 사고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적인 해석이 거의 완벽하게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만약 자연계열에 간다면 처음에 운동, 물체의 운동이 나오거든요. 이거 이해하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다 풀립니다. 그래프적인 해석으로. 물론 이게 되는 친구들은 운동량과 충격량 그냥 다 씹어먹어요. 그쪽은. 왜? 그쪽은 공식으로 안 풀 거거든. 그래프 그리면 다 풀리거든, 그냥. 기울기 면적만 보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작될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있죠? 이 물체의 운동은요, 이런 직선상의 운동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두 가지 운동을 뭐해서 벡터의 합으로 만들어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얘가 곡선 운동을 하는데 이게 벡터의 합으로 된 거거든요. 곡선 운동이. 그럼 잘 봅니다.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으로 해석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수직은 무조건 자유낙하거든요, 여러분. 자유낙하가 뭐냐고? 조건이 이거다. 자유낙하는 처음 속도가 0이야. 알았어? 그 다음 봐라. 가속도가 모든 물체가 똑같아. G로. 이게 바로 자유낙하의 특징이야. 이건 때로는 9.8, 때로는 10m/s 제곱으로 줘. 그럼 니들은 이 조건을 딱 보는 순간 VT가 뭐가 생각나냐? 이거야. 끝이야. 이게 자유낙하야. 봐. 얘가 만약에 10m/s 제곱이면 어떻게 될까? 1초 때 얼마란 얘기야, 1초 때. 10. 면적 얼마 나와? 5. 5m 떨어지는 거야. 2초 때 얼마일까? 20. 몇 미터 떨어졌겠냐? 20m.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얘가? ST가 이렇게 그려진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 갔니? 5, 20. 자, 여기는 얼마 떨어? 3초 때. 45. 5, 20, 45. 알겠어? 이거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봐. 이거는 자유낙하고 수평으로 가는 물체의 운동이 있거든. 수평은 힘이 없어요. 수평으로는. 무슨 운동에? 등속 운동이에요. 그냥 등속 운동. 그럼 어떤 거?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 이 두 개 갖고 문제 풀 거라고. 이게 중력장 운동이야. 별것도 아니야. 진짜 가만히 보면. 알았어요? 자, 거기 문제 뒤에 있는 퀘스천 좀 풀어볼게. 이제 다 풀 수 있어야 돼. 페이지 162쪽 와봐. 자, 첫 번째 퀘스천 1. 이동거리 변이 바로 밑에 있지? 물체가 직선상에서 동쪽으로 8m를 이동한 후 서쪽으로 6m를 이동했다. 얘들아, 동쪽을 플러스로 놓고 서쪽을 마이너스로 놔봐. 변이 얼마야? 변이 플러스 2지. 그지? 근데 우리 아까 플러스를 동쪽으로 놨잖아. 그럼 이 물체의 위치는 동쪽 2m가 맞지? 다시 해봐, 다시. 야, 봐. 이번에는 서쪽을 플러스로 놔봐. 서쪽을 플러스로. 그러면 물체가 동쪽으로 8m 갔다. 이거 마이너스 8이지. 그런데 서쪽으로 6이니까 이거 플러스 6이지. 합치면 얼마야? 마이너스 2지. 해석은 다 동쪽으로 2m야. 알겠어? 부호는 의미 없다고. 알겠냐? 변이에 당연히 14m가, 변이는 당연히 2m가 답인데, 이동거리는 14m가 답이겠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평균 속력과 그 다음 평균 속도를 계산하잖아? 무조건 평균 속력이 커. 무조건. 알겠어요? 자, 2번. 물체가 직선상에서 동쪽으로 200m를 이동한 후 서쪽으로 80m를 이동하였다. 변이 얼마냐? 직선상이면 120m죠? 변이는 120m야. 그럼 시간은 40초니까 평균 속도는 3m/s겠고, 평균 속력은 총 280m로 움직인 거야. 평균 속력. 알았어?
40 동안에 280, 7m/s가 평균 속력이 되겠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밑에 가속도. 자, 표는 직선상에서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의 운동을 1초 간격으로 분석한 것이다. 복잡하지? 가속도를 구하래. 구하래. 야, 거기 1초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 얼마냐? 20cm/s지. 그러면 20cm/s 제곱이 답이잖아. 맨 밑에. 근데 만에 하나 니들한테 타점 그래프 문제 같은 게 나올 수는 안 나와. 너네 타점 그래프 안 가르쳐줬지?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 얘들아. 이거 그냥 해석이야. 이렇게 잘랐다, 이렇게. 타점 그래프를.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수레가 있는 거야. 이쪽에 이렇게 움직인 거니까 수레가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부터 계산하는 거야. 절로 출발한 거니까. 그럼 이 속도가 어떻게 되거든요. 점점점 커지고 있지.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여기가 2cm야 4cm 6cm. 그리고 이 구간이 원래 20Hz짜리거든. 20Hz가 1초에 20회 진동하는 애니까 각 구간, 이 구간은 20분의 1초가 되는 거다. 그럼 각 구간은 두 구간씩 되어 있잖아. 그럼 10분의 1초지. 맞아. 이거 가속도 구하라고 나온단 말이야. 아니,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야, 가속도는 미터 퍼 뭐냐? 세크 제곱이야. 그러면 이 세크 제곱이잖아.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하면 답이라고. 무슨 얘기냐? 구간차가 몇 cm니? 2cm지. 그잖아. 구간 2cm, 4cm, 6cm, 그럼 2cm 차이 나잖아. 그러면 0.02m지. 2cm니까. 그다음 각 구간은 몇 초야? 10분의 1초 아니야? 이게 제곱. 2m/s 제곱이라고. 알았니? 다시 그 문제 봐봐. 니네 구간차가, 거기 구간 시간 간격이 구간 시간이 몇 초 차이야, 다? 1초지, 1초. 봐봐, 거기. 0에서 1초, 1에서 2초, 다 1초 아니야. 그 제곱해봤자 몇 초야? 1초지. 구간차가 몇 cm 차이나? 20cm씩 차이 나지? 끝난 거야, 그게. 20cm/s 제곱. 그게 답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 공식에다가 이거 넣고 그냥 풀면 끝랑 나온다고. 이거 다 계산하지 말고. 자, 오른쪽 163쪽으로 가봐.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얘들아? 이거야. 내가 수평으로 물체를 던지지. 수직으로는 이 운동을 해. 아까 말한 자유낙하. 이 운동을 한단 말이야. VT로. 하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해요. 알았니? 자, 무슨 말이에요? 수평으로 이렇게 물체를 던졌어요. 이 물체를. 근데 이 물체가 여기쯤 가면 먼저 뭐가 작용합니까? 중력이 작용해서 속도가 이만큼 늘죠. 아래로. 근데 수평은 어때요? 그대로라니까. 그럼 이들의 합, 요 지점으로 물체가 이동합니다. 다시요. 그래도 이 물체는 수평은 어때요? 일정합니다. 등속 운동하니까. 근데 연직 상방은 속도가 늘잖아요. 그래서 물체는 요 지점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포물선 운동이에요. 이게 포물선 운동. 노란색은 무엇이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거예요. 이거고요. 흰색은 무엇이다? 이거라는 거죠. 빨간색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알았니? 요걸 다음 시간에 벡터의 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2번 퀘스천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연직 방향과 자유낙하하는 물체는요, 중력만을 받아 운동하므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 알겠어요? 즉,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일정하다? 기울기가 일정하다. 이 얘기예요. 연직 방향, 노란색. 중력에 의한 운동, 등가 속도 운동인데, 이렇게. 처음 속도 얼마인? 0인. 다음, 퀘스천 3. 등속 직선 운동에 해당되는 그래프 첫 번째 기억이죠. ST 직선거. 이거 등속 직선 운동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어디? 리을. 상수 그래프. 보여요? 다음. 등가속 운동, 니은, 디귿, 미음. 이해 갔어요? 니은, 디귿, 미음. 무슨 관계야? 미분 관계죠. 미분 관계. 쪽쪽쪽.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일단 다음 시간까지 그 프린트 잘 풀어오시고 그쪽을 테스팅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